여러분, 고금리가 충격이라. 그래서 설 세뱃돈이 줄었다. 얼마나 줄었을까요?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요, 설 연휴 화폐 순발행입니다. 순발행의 감소율이 무려 말입니다. 19.3%. 와우, 엄청나게 줄었죠. 제가 봐도 장난 아닌 수로 줄어들었습니다. 19.3%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은 어쩌면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2020년만 하더라도요, 설 세뱃돈, 쉽게 말하면 세뱃돈이에요. 화폐 순발행액은요 5조 6,28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이 3월부터예요. 그러면서 2021년 설은요 최악의 설이 됩니다. 4조 7,084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작년에는 조금 나왔습니다. 5조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요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최하로 꼬꾸라졌습니다. 역대급으로 꼬꾸라졌습니다. 4조 1,527억 원이에요. 4조 1,527억 원은요 201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2010년 4조 1,000억까지 떨어진 이후로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예요. 전년 대비해도 19.3%가 감소했고요. 9,91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19.3%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경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 명절은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최대 명절에 세뱃돈이 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은행마다 세뱃돈, 새돈으로 챙기기 위해서 100명씩 200명씩 줄을 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화폐의 순발행액은 1조나 줄어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버는 게 적기 때문에, 게다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덜 찾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돈을 덜 찾는 것, 소득이 줄었다는 것, 이것은요 경제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이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데 소비까지도 지금 망가진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경제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2023년 1분기에 64예요.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전망지수, 경기 전망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64라는 숫자는요.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2분기 66보다도 낮고요. 2009년 1분기 쉽게 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때 73보다가도 월등하게 낮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설 세뱃돈이 준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고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경제는요, 핵심이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비고요. 전체 경제 성장률에 많게는 45%, 5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비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겠죠. 수출도 말입니다. 많게는 45%까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계속 적자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소비가 그나마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소비가 뒷받침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가 침체 일로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투자 안 합니다. 그러면 설비 투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경제성장률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소비나 수출이나 투자나 전부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 사실 지표는요 진짜 나빠요. 지표는 그죠? 실제로 말입니다. 설 세뱃돈이 1조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표로 봐서는요.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가 줄어들어서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점점 확실해진다 이런 생각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